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정말 기쁩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지스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 뭐 야외에서 또 이 서명도 받고 해서 국회 국방위에 컨택을 해서 이지스함 추가 건조 운동을 하는 등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노력의 결실, 물론 저희 결실은 아닙니다만은 정조대왕함이라는 네 번째 이지스함이 드디어 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조대왕함은 진정한 이지스, 진정한 신의 방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 유성룡함 이 세 척의 이지스함은 진정한 신의 방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조대왕함은 진짜 신의 방패가 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SLBM 다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군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언제 진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7.27 정전협정일이죠. 그런데 북한은 전승일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인민들이 완전히 분노하는 소식,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린 소식, 어떤 경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7월 27일 북한에서 이른바 전승절로 불리는 기념일에 대대적인 노병 예우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노병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른바 배려 물자라며 각종 선물 공세에 나서는데, 당국의 가렴주구 방식이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이른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의 노병들을 우대하는 의미로 식사와 배려물자를 대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복수의 북한 전문 매체들이 7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데일리 NK 등 북한 전문 매체들의 북한 소식통들은 전국의 전쟁 노병들을 비롯한 제대 군관, 영예 군인들을 우대할 때 대한 지시가 내려져 여러 행사들이 조직되고 있다 라며 각 도마다 행사를 갖고 각종 우대품을 나눠주는 등 분주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6.25 참전 노병들을 평양에 초청해 이들에게 융숭한 식사 대접과 함께 양복과 속옷, 치약과 칫솔, 비누, 과일, 약품, 당과류 등 북한 돈 2만 원 상당의 배려 물자를 공급했는데요. 당국은 모든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희생한 노병들에게 성의를 다해서 보답해야 한다 라며 이번 행사 비용을 모두 주민들에게 갈취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기업소와 학교, 인민반에 세대당 식량 1kg, 장작 5단 또는 북한 돈 5만 원 상당의 석탄 100kg을 의무적으로 바치고 각종 치약과 비누 등의 각종 생활용품들도 바치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각 단위기관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도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병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 있는 개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국의 갈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식사 대접과 배려 물자를 받은 노병들 역시 이런 선물보다는 식량 배급이나 챙겨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말 영시 행사, 김일성,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추대 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마다 주민들에게 돈과 물자를 갈취해가고 있는데요. 점점 구실이 많아지는 주민 갈취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전전한 날이죠. 오늘이 정전했는데 이걸 뭐 그들은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참가했던 노병들, 그러니까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이에요. 참전 용사들, 우리로 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 뭐 이런 행사, 뭐 그들 입장에서는 또 뭐 입장을 바꿔서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이런 걸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다, 조직을, 국가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적대적이지만, 그러면 국가가 이들을 예우하고 기리고 또 축하하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의 능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선물 줘야 되니까 야, 각 세대당 식량 1kg씩 내놔, 석탄 100kg씩 가져와, 아니면 장작 5단이라도 가져와,
장작 5단을 노병들에게 줍니까? 이거 그냥 받아서 장마당에 팔겠다 그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아니 왜 우리에게 노병들을 예우하는 그 병을 우리에게 갈취하냐? 이거 우리가 할 일이냐? 국가가 할 일이지. 당이 할 일이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당연한 그런 반발이고 당연한 생각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누적되어서 이제 북한 인민들이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돼? 지들이 해야지. 자, 이런 생각들 자꾸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가 찬 자들인데요. 미국에서 북한을 경고하는 소식 보겠습니다. 당초 미 국방부가 7월 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가운데 7월 27일 전승절이 별탈 없이 지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현지 시각 7월 26일 경고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동맹, 우방국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밖의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커비 조정관과 프라이스 대변인은 엄청난 대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안팎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재 이상의 고강도 대응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제주 인근 해역에서 전략원잠 네바다함을 노출시키는가 하면 한반도 주변에 두 척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항모를 띄우는 등 동북아 지역에 50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초부터 서태평양 모처에서 호주, 일본과 함께 B-2A 스텔스 폭격기가 포함된 스텔스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장거리 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자 북한은 꼬리를 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핵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국가핵동력위원회 소속의 인원들을 외무성에 파견하고 최선의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모종의 TF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잠시 유보하고 미국과의 핵협상에 나서기 위한 준비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협상에 나설 경우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군축 협상 형태로 미국에 여러 가지 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무기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려는 북한의 의도, 아무래도 방향성을 제대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핵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북한은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핵 개발을 공고히 하고 미국과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컨셉이 좀 잘못됐다. 또는 시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이런 군축 협상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였다면 이게 좀 컨셉이 맞을 수 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그 대신 니들이 우리 편이 돼. 그럼 팍팍 밀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이었죠. 그런데 북한이 그걸 못 믿어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지만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그게 아니죠. 여기는 인권,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이런 게 모토였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완전한 어떤 그 북한의 인권적인 그런 비인권적인 요소도 제거하고 그리고 핵도 제거하고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존 커비 이 사람이 국방부 대변인이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해군 투스타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이 NSC의 전략소통조정관으로 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력한 경고 그리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핵실험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엄청난 대가를 준비하고 있을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금도 서해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서 배 바꿔치기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은 군사력은 굉장히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를 못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군사력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어디까지 생각할지 일단 배치된 군사력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러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이 핵미사일 또 SLBM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사상 최강의 방공함을 드디어 진수합니다. 정조대왕함입니다. 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BMD 전투함 KDX-3 배치 2 1번함인 정조대왕함이 드디어 내일 성대한 진수식을 갖고 국민 앞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인 이지스 BMD 체계를 갖춘 최초의 전투함인 KDX-3 배치 2 초도함 정조대왕함이 7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갖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주요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오전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갖고 지난 1년 반 동안 건조되어 온 정조대왕함의 웅장한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긴급 소요로 제기되어 이듬해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세척 전력화가 확정된 정조대왕급은 지난해 2월 초도함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세척이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총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건함 사업입니다. 정조대왕급은 기본적으로 세종대왕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형상 역시 유사하게 건조되었지만 전반적인 성능은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크게 향상됐는데요. 스파이1D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 C2 버전을 기반으로 한 베이스라인 K2 버전을 탑재해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길이 170m, 폭 21.4m, 만재 배수량 12,000톤급의 이 선체에는 KVLS-1 16셀과 KVLS-2 24셀, 마크 41 VLS 48셀 등 88셀의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는데요. 여기서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물론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2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궁 단거리 대공 미사일과 전술 함대지 미사일, 해성-2 함대지 미사일,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동급 최강의 펀치와 방패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KVLS-2를 갖춘 정조대왕함의 핵심 펀치는 사거리 550km, 속도 마 4의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해성-2 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인데요. 이들 무장으로 정조대왕함은 적지 중심 표적 타격은 물론 중국 항모전단을 중국 연안에서 공격할 수 있는 막강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방어력도 강력합니다. 이지스 베이스라인 9C2를 도입한 정조대왕함은 SM-3 블락2A를 도입할 경우 최대 2,500km의 사거리와 1,50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부터 요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해 연안에서 산둥반도 인근의 중국 항공기들을 SM-6 미사일로 원거리 요격할 수 있고 다른 해공군 자산과 협동 교전을 벌일 수 있어 말 그대로 진정한 신의 방패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24년 정조대왕함 취역을 시작으로 총 3척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확보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기존 세종대왕급의 개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바다로 나온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를 계기로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과 정원 개선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이지스함 그리고 진정한 이지스함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지스 신의 방패, 뭐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패죠.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세 척의 이지스함은 뭐든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다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함이 제일 먼저 포착했다. 율곡 2함이 제일 먼저 포착했다. 라고 막 뉴스에 나오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보기만 보는 그 이지스함 본다고 해서 그게 뭐 도움이 되냐? 무슨 도움 됩니까? 아무 도움 안 되죠. 그냥 차라리 핵미사일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모르고 있다가 맞아 죽으면
아프기나 덜 아프지. 괜히 차 날아옵니다. 핵미사일 날아옵니다. 국민 여러분 뭐 긴장하세요. 라고 들으면 덜 아픕니까? 아니죠. 정말 어이없는 그런 반쪽짜리 이지스함을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마치 우리 군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정조대왕함 이 군함에는 그야말로 SM-3 미사일이 탑재가 될 텐데 아직 뭐 SM-3 결정난 건 아니지만 해군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고 과거 최윤희 참모총장 그리고 최윤희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결정이 났었고 정말 참 그 해군 팬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최윤희 합참의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정조대왕함의 특징을 보면 일단 길이가 세종대왕급보다 한 4m 정도 더 깁니다. 세종대왕급은 165.9m. 그런데 여기 정조대왕함은 170m니까 4.1m 더 길죠. 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 만재 배수량은 세종대왕급이 1,500톤, 이건 12,000톤, 한 1,500톤 정도가 더 늘어났죠. 그런데 세종대왕급은 수직발사관이 128개나 들어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무장을 많이 국에 넣었는데 여기는 그 세종대왕급보다 40개가 더 적습니다. 88개, 88개인데 그 이유가 KVLS-2가 여기 뒤에 24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덩치가 큽니다. 여기에 한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거리 550km, 마4 이상 엄청나죠? 그런 대한미사일 여기다가 다량 탑재를 하고 또 LSAM을 해상형으로 바꾼 그 중장거리 요격미사일을 탑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공간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크 41 16셀이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에 SM-3가 탑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SSM-700K 해성 함대한 미사일 8발이 들어갑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16발이 들어가죠, 이게.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은 골키퍼 30mm 기관포 시스템 하나, 그리고 이제 램 21발들이 단거리 요격 미사일 한 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램 빼고 둘 다 펠랭스입니다. 펠랭스 블락 1B 20mm 기관포 시스템이죠. 그리고 전방에 또 역시 마크 41 수직 발사관 여기 아마 SM2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SM6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SM6는 370km를 요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 함대가 생존성이 즉 전투기에 대한 생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방에 KVLS-1 16셀 여기 이제 한국형 아스락 대잠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상어 또 해궁 이제 쿼드팩으로 해서 한 구멍에 4발을 집어넣는 뭐 단거리 미사일이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 홍상어 아마 한 12발 그리고 해궁 한 쿼드팩을 해서 4개 해서 16발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포는 뭐 똑같은 마크 45 127mm 함포가 들어갈 테고 자 이렇게 한 이 정조대왕함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함은 가스터빈과 가스터빈 코가그 라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 전기와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적 잠수함에 대해서 더 은밀성을 높이고 잠수함을 더 그 잘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요즘 뭐 현대의 지금 21세기 군함은 대부분 이 쿼들라그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정조대왕함이 내일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2024년에 취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 2번함, 28년에 3번함이 취역되고 그 이후에는 순수 한국산 구축함인 KDDX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SM-6를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서해 중간 수역에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이 서해 전체가 다 방공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서해 전체 적 항공기가 중국이든 북한이든 전혀 작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방공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SM-3 블락 1B 이게 사거리 900km 고도는 500km인데 이걸 장착하게 되면 지금 이제 베이징부터 이 만주 지역까지 그리고 상하이 지역까지 전부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지게 되고 SM-3 블락 2A 버전을 탑재를 하면 2500km니까 이 동북아시아 전체가 다 방공 요격권에 들어오고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이 탄도미사일 쏘면
올라가는 솟구치는 걸 그냥 따라가서 요격을 해버리는 이런 아주 확률 높은 그런 요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내일 이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제가 좀 또 이 동영상도 좀 찍고 해서 내일은 생생한 현장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 야외에서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 회원들이 이 서명을 받아서 이지삼 추가 건조 운동 서명 받아서 3만 장이나 지금이야 3만 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정말 한 명 한 명 서명을 받아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의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 김학송 의원에게 드리면서 제발 이지삼 추가 건조해서 대한민국 안전하게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송영무가 거절했어요. 정말 희한하죠, 그 사람.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이 야 이지삼 더 필요하대 라고 하는데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 그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가 찬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방장관 돼서 또 우리나라 국방 다 말아먹어버렸죠. 지금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조대왕함 정말 기분 좋습니다. 내일 더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